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이틀 연속 경찰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처장을 대행해 경호처 지휘를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여전히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유진 기자, 경호처 수뇌부 조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 이틀 연속 13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2차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만큼 박 처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박 전 처장은 어젯밤 11시 25분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며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상세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진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어제 9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영장 집행을 막아선 계기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전 처장의 사임으로 경호처 지휘를 맡게 된 김성훈 차장은 어제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세 번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과 함께 관저 경호를 주도하고 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내일 3차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 본부장은 아직 경찰에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이후 한남동 관저 앞에선 연일 체포 촉구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양측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변정현 기자, 오늘 집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네, 오후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양측 모두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올 경우 몸으로 막아서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경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측이 인접한 곳에서 집회를 열어 중간중간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 곳곳에 버스와 질서유지선을 세워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공수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을 우려해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치권에선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르면 모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여당은 위헌 요소가 있다면서 이탈표 단속에 나섰고 야당은 제3자 추천 등 상당 부분 양보했다며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경희 기자, 내란 특검 관련 여야 분위기 어떤가요?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내란 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특검법 통과를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선 건데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엄중하고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속히 내란특검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최현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유치 혐의는 날이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라며 자체 특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환 혐의를 삭제하고 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오늘 오전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환유치죄의 추가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여야 합의로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당 의원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보수층을 위축되게 만들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특검법을 논의할 계획인데 여야의 협상이 실제 타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틀 연속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귀가 모습 먼저 보시죠.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차장님이 좀 더 강경한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 출석할 때 표명하셨던 유혈 사태 우려 혹시 좀 어떻게 다시 생각하실까요? 정상 설치는 대통령이 지시한 건가요? 수고들 하세요.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성실하게 좀 다 임하셨나요? 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어제 연이틀 경찰에 출석해서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고요.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9시간 가까이 조사받았습니다. 지금 지휘부 4명 중 2명이 소환에 응했는데 이 경찰의 지휘부 흔들기 전략 통한다고 봐야 될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경찰이나 공수처나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이 이것을 백기투항했다, 뭔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오판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경호처장이 나왔을 때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떤 물리적인 충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뭔가 정치권, 특히나 이제 최승목 권한대행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승목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 지금의 어떤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특검법, 위헌적 요소가 배제된 특검법에 대해서 도출을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체포는 조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체포를 위한 체포, 대통령 망신주의가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본인은 사직을 했지만 차장이 또 권한대행, 직무 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뭔가 접점을 통해서 뭔가 서로 간의 어떤 갈등 양상을 줄이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흔들기를 통해서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본인의 어떤 강경 대응을 경찰이나 공수처가 유지한다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냥 지시에 의해서 뭔가 경호하는 게 아니라 그쪽도 관련 법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면에 있어서 과연 경찰의 강경 대응이 문제 해결의 어떤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박종준 전 처장이 이 경호책의 핵심이니까 신병을 확보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 사전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일단 그 형법 144조에 보면은요, 우리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습적이고 집단적이면은 형량이 추가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지금 어쨌든 간에 사실상 투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분을 조사하고 난 후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고 하면 오히려 경호처 내부에서 우리가 어떤 경찰의 어떤 체포영장 집행에 우리가 협조를 하더라도 처벌받는구나. 이럴 바에 끝까지 싸워야겠다라는 반발 심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경찰의 어떤 전력과 어떤 분위기 그리고 경호처의 전력과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본인 나름대로는 좀 비교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서 저는 사실상 투항한 것이 아닌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 경찰에다가 1차 체포 집행 당시에 체증을 통해서 26명의 신원조회 확인을 요청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경호처 내부적으로 일반적인 경호관들한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해진 분위기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되어 봅니다. 그런데 김성훈 차장은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을 하면서 지금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일 이광우 본부장도 소환을 했어요. 만약에 출석을 하면 지휘부 4명 중에서 최소 절반이 공백인 상태인데 출석을 할까요? 출석을 우선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을 지켜볼 때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 본인의 생각이 이제 굳건한 것 같고요. 저는 경호처장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뭔가 대통령이 호위무사다. 그리고 2번 정치적으로 뭔가 국회의원 도전했다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뭔가 판단을 할 거다. 경호처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본인의 욕심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분이 이제 사직을 하니까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내부 어떻게 보면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차장까지 올라온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일종의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본다면 이분은 경호처에 처음부터 막내 때부터 들어가서 차장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보다 본인이 이제까지 어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이제까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은 엄연히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호에 관련된 예우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인데 둘 다 근거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고민이 되겠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아무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3주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경찰이 수사해서 뭐 검찰에 신청을 하고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받으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내가 임하겠다 얘기를 예. 했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에서 위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상식적으로 자꾸 서부지법에 의존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발부해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수사 다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빼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왜 당당하게 기소를 하지 못하죠? 저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그렇다면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은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가르마가 타지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 뭐 영장 재집행을 놓고서는 경찰이랑 공수처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전망이긴 합니다만 지금 경호처 지휘부 줄 소환에 이어서 일부 인사들한테 체포영장 발부를 시도를 하는 게 경호처 공백을 노리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뭐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데 지휘부 공백이 변수가 또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지금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을 해서 그 누구도 다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저희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유혈 사태를 방지하면서도 이 체포 영장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대통령을 곧바로 체포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네.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 대리라든지 이광우 뭐 경호본부장이라든지 이분들부터 체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쨌든 경호처에 있는 경호관들은 대통령의 신병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김성훈과 이광우 본부장과 이 경호처장 직무대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을 그 경호처의 경호관들이 막을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서 최초에는 이광우 그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광우 본부장부터 체포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나서는 것이고 또 대통령 체포 역시도 정말로 2박 3일 동안 진을 치고 나서 배수진을 쳐서 정말 이 경호처에 있는 경호관들을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체포해서 끌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예. 대통령을 안전하게 체포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경찰과 공수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 경호처의 그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장 기한이 이례적으로 3주예요. 네. 뭐 전망을 계속 말씀드려서 좀 민망하긴 한데 이르면 오늘이다, 뭐 이르면 네. 이번 주다 이런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장기전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는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공수처장이라도 이번 주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3일 중에 한 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넘어가면 좀 쫓기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추석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할 텐데 저는 공수처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 그렇게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보면 우리가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 수사 권한이 누가 있느냐 관련해서 경찰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과연 이 전반적인 수사에 대해서 지휘권이 누가 있느냐 봤을 때 민주당이 있다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장 관련해 가지고 뭐 총을 맞을 각오로 가슴을 열고 하라, 관을 준비해라, 장갑차 동원해라. 진짜 제가 봐도 좀 섬뜩합니다. 일부 의원의 발언들이. 맞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공수처장이 기준점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차분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물리력을 좀 행사를 자제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주변에서 민주당이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정도는 해도 되겠구나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조금 좀 차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경호처장이 소환을 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나 경찰도 좀 차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뭐 관련해서 정치권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뭐 윤 대통령 체포가 시간 문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민주당은 전투를 독려하는 부대냐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 제66조에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가진다고 했어요. 대통령께서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란죄와 외환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란과 외환에 관련된 혐의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수사에 불응하셨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법원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영장 기간을 3주 동안 늘려준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괘씸죄를 산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사실 이미 소환 절차도 3번이나 있었는데 거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역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과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무력 충돌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서 경찰도 무력 충돌 없이 릴레이식으로 한 명씩 체포하려고 하고 있는 전략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2가지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경호처의 일반 경호관이 지인을 통해서 모 언론사에 지금의 본인의 심정에 대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네. 불안하다. 외롭다. 뭐 이런 네. 걱정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부망에도 아니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김성훈 직무대행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담당자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들이 전체적으로 경호처 전반부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평화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유혈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저희가 탄핵 심판 얘기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모레 14일이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 신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언제쯤 출석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뭐 14일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아무래도 좀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그 다음 두 번째 기일이 어떻게 보면 16일 아닙니까?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집행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신변 안전과 경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본인은 탄핵 심판을 통해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계엄의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의 신변이 어떻게 보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그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법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저는 맞습니다. 근데 그 법이란 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민주적인 어떤 절차, 선거를 통해서 됐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네. 그 수사에 대해서 논란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논란의 어떤 문제점을 누가 제공을 했느냐 보면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공수처를 어떻게 보면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소위 말해서 잘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계엄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보면 그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계엄과 탄핵과 이 전반적인 어떤 경찰 수사, 헌재의 어떤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적법한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돼야지만
뭐 국민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찬반을 논한 사람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민주당이 일정 부분 본인들이 자승자박, 소위 말해서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내란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도 상당합니다. 각각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시죠. 윤석열 파면의 대세를 누가 막겠습니까?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에, 파면은 헌재에 맡기고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합시다.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르면 모레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기존 특검법과는 다르게 독소조항을 뺐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수사 범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외환죄가 추가가 됐는데 대북 확성기, 파병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요. 북한 도발에 대응하지 말라. 지금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 도발에 대응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닌 것이고요.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실 규명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이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원점 타격을 하라라고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참의장과 작전 과정이 강하게 반대를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것이 남북의 긴장 관계를 고조시켜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은 성상에서 북한과의 도발을 통해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려고 했다고 하는 혐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특검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안과 국민의힘의 자체 발의안을 가져와서 법사위에서 이걸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서로 토의를 통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이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면 될 일이고 시간 문제를 말하는데 어차피 탄핵 심판은 헌재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형사재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살해 때도 탄핵 심판이 끝난 후에 형사재판은 또 진행이 되고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광성필 대변인 이 국민의힘이 준비할 내란 특검법 초안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러면은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과는 어떤 게 다를지 어떤 걸 대안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내란 외환 행위 관련해서 고소고발 사건, 그다음에 또 내란 행위를 선동한 혐의를 절대 이 부분을 넣었거든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 내란을 누군가 선동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혼란을 틈타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자산을 늘리고자 목소리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고소고발권 관련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미 70여 건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은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입틀막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위 말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전국 주도권을 본인들이 갖고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 관련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엮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전용기 의원이 SNS를 통해서 내란 선동 관련 가짜 뉴스 퍼뜨리면 고발하겠다라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식 계엄령이라고 직격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입틀막 정치를 규탄합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의 유통을 모조리 내란 동조, 선전으로 몰아 공산당식 통제로 국민의 일상까지 억압하는 실질적 계엄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뭐 이른바 카톡 검열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에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짜 뉴스, 내란, 선전선동 그 기준점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불리하다면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식 자체가 뭐냐?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이거에 대해서 자꾸 고발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탄핵과 특검과 고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여론조사에서 뭔가 민주당이 좀 하락 추세고 국민의힘이 높다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대해서도 이의 신청이나 고발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대응이 과연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더 조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표현의 자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도 가짜 뉴스에는 엄벌에 차고 고발하겠다라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일환인 것이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중국의 어떤 언론가와 비밀 인터뷰를 했다 이런 어떤 가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을 보니까 일본 언론사가 9개, 영미 언론사가 6개, 중국 언론사 3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법 90조에 보면 내란, 선전, 선동도 모두 내란의 전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절하자는 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20대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한국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침대에 앉아 물을 마시고 또 다른 남성은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2025 року захопили бійці тактичної групи номер 84 Сил спеціальних операцій, а іншого – воїни-десантники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생포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북한군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고 보안국 신문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쟁 포로처럼 이들도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국은 한 명은 2005년생 소총수였고 다른 한 명은 1999년생으로 저격 정찰 장교라고 밝혔습니다. 보안국은 한국 정보기관과 협력해 한국어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1명을 생포했지만 부상 악화로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병사 11,000여 명을 보냈고 대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매서웠던 한파는 오늘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하 8.2도로 시작했지만 한낮에는 2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과 광주 4도, 대구와 울산 5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0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